지우는 이 비즈니스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여러 회사의 사업 설명도 들었지만 진짜 책대로 하는 회사는 뉴스킨밖에 없었다. 28의 지우는 대기업 취업을 포기하고 뉴스킨과 자유를 선택한다. 심장이 콩닥콩닥 너무 긴장된다. 친구에게 부탁해서 어렵게 잡은 스폰서 없이 가는 나의 첫 대문 날이다. 처갓집에 인사 가는 심정이 이런 걸까? 긴장과 흥분이 멈추질 않는다. 식탁에 마주 앉아 친구 어머니 얼굴에 크리미 로션을 얹고 실험을 시작했다. 집중하시는 어머니, 반응이 나쁘지 않다. 신나게 갈바닉을 하는 지훈에게 어머님이 나지막히 말씀하신다. 지훈아, 아줌마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서운해하지 마. 우리 성준이한테는 이 사업하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너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취업해.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니?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지훈아, 우리 성준이 바람 넣지 말아줘. 표정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겠는 지훈은 설상가상으로 리프트팩을 어머니 가슴팍에 다 쏟아버렸다.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는 지훈에게 선크림 하나를 주문하시는 어머니. 아주 크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인사를 드렸다. 목표는 단 하나, 소비자 100명, 권리소득 200만 원. 다들 사업자 되는 게 쉬운 건가? 지우는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LOI다. 하지만 상관없다. 200만 원만 벌면 뉴스킨 은퇴해서 자유롭게 살 거니까. 그렇게 1년간 지우는 수백 명의 데모를 해내고 그렇게 1년 만에 사업자가 되었다. 사업자가 되고 파티를 할 정도로 너무 신이 났던 지훈이었다. 첫 랠리에 루비 피인정을 받으면서 20 어버브를 받고 싶었던 지훈은 결심한다. 뉴스킨을 시작한 뒤 지훈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섞지 않았던 아버지와 가슴을 치며 매일 울기만 했던 어머니를 랠리에 모시는 거, 랠리에 초대하기로 지훈은 꽃다발을 들고 랠리장에 오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뉴스킨 사업을 하며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추억한다. 그렇게 사업자가 되는데 1년이 걸렸지만 그 다음 1년 동안 지우는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되었다. 지훈과 지연은 오늘도 전쟁이다. 팀의 일트를 이대로 계속 도전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너 할 수 있냐, 없냐, 이 논쟁에 몇 달째 도당체 끝이 나지 않는다. 지난달 보름 동안 만재부위를 하기 위해 안 간 곳이 없다. 이번 달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 죽겠는데 설상가상 미국 컨벤션을 보름이나 간다니 이건 참 티도 낼 수 없고 누가 이 심정을 알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미국에 갔다 오니 환불 폭탄이다. 이리저리 수습하고 매출하고 후원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간다. 해야 할 매출은 산더미고 남은 매출은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많고 막막한 마음에 매일매일 지연과 지연은 싸움의 연속이다. 오늘 밤도 지우는 검정 모자를 눌러쓰고 검정 파카를 입고 지연의 그렁그렁한 눈을 마주치며 밤마다 나간다. 마치 도둑처럼 강도처럼 시커먼 모습을 하고 매일 밤 지우는 집을 나선다.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그렇게 집을 나선다. 이런 날이 진짜 오는구나. 지우는 이 망감이 교차하는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다.
장난스럽게 지었던 위드라는 이름으로 팀이 아닌 그룹으로 인정받는 날이다. 지우는 인스타에 이렇게 게시물을 올렸다. 그룹명 위드는 We are together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함께다라는 뜻이죠. 함께 해야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매 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다가 순간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무섭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분명 모두 다 두렵지만 나아가고 싶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위드, We are together입니다. 혼자는 두렵고 그리고 모두가 두렵지만 손을 잡으면 감히 그리고 기꺼이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함께 가자고. 네, 인간극장 지훈편에 눈물 어린 소스를 마련해 주신 우리 그룹장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 한소연 선생님 계속 울어요? 리허설도 보셨으면서. 네, 오늘도 정말 가슴 뭉클한 우리 그룹장님의 인간극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0월 마지막 주 우리 박준 사장님의 스토리와 함께 우리 멋지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더 멋진, 함께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우리 위드의 10월 마지막 그룹 미팅을 랜선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 저도 마지막에 그 멘트를 하면서 눈물이 찔끔 나는데 처음에 그 리프트팩 엎은 건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그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룹장님. 네, 어땠을까요? 내 아들한테 뉴스킨 얘기하지 마라, 바람 넣지 마라,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사업하셔서 우리의 그룹장님이 돼주신 스토리였습니다. 자, 오늘 그룹 미팅 첫 번째 시간은 위드의 그룹원이 되신 이런 좋은 그룹에 그룹원으로 새롭게 들어오신 복된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개하실 분은 안성의 예비 사장님이세요. 넘치는 끼와 에너지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뉴스킨에서 지금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시고요. 평소 믿고 존경했던 목사님이 뉴스킨 사업을 전달하셔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그리고 현재 투잡이지만 어떻게든 배움을 얻고자 각종 시스템에 참여하시고 현재는 빼덕으로 임상을 내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알림을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위드그룹에 새로 오신 안성의 예비 사장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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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 이름은 안성혜입니다. 저의 스폰서 사장님은 김종호 사장님이세요. 예전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우연히 길에서 3번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 제가 교회를 잘 안 나가가지고 교회로 다시 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뭐 약간 좀 저기 했었는데 반전으로 알고 보니 뉴스킨 사업 전달과 함께 빼독을 전달받았답니다. 전 목사님의 비전을 믿었기에 뉴스킨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부스트 사업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주변 분들께서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교회를 좀 소홀히 하셔가지고, 네, 네, 신앙심의 자극을 좀 받으라고 만난 줄 알았는데, 이게 웬열. 네.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 아니, 김종호 사장님은 굉장히 기쁘셨겠어요. 그동안 전달을 하시면 어떻게 목사님이 뉴스킨 하실 수 있냐고 비난을 되게 많이 받으셨는데, 우리 안성희 사장님은 바로 믿어주시고, 흔쾌히 또 빼독하시면서 사업을 알아봐 주셔서 진짜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성희 사장님,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두 번째 모실 분은 포항에 계신 분이세요. 현재 포항에서 장애우 복지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빼독을 통해 누구에게? 희선에게. 밝음 사장님께 빼독을 통해 터치받으셨고, 지금은 시간을 쪼개서 사업을 공부하고 계시대요. 이번에 TR 챌린지로 또 지난번 챌린지로 어마어마한 임상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챌린지에는 이모가 또 함께 하시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부스트의 기회로 이번 달 사업자 마감을, 다음 달 사업자 마감을 앞두고 계신 포항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이도경 예비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포항에서 장애통합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고, 밝은 이미지의 인스타로 강희선 사장님께 뉴스킨과 빼독 문의를 하게 되었어요. 직접 포항까지 오셔가지고 미팅 후 뉴스킨을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이 아주 값진 시간이 되었답니다. 사실 저는 올해 7월 빼독 챌린지를 통해서 체지방 9%를 감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느낀 이 가치들을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현재 지금은 근무를 하면서 쇼더 플랜 미팅이랑 LOI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표로 11월 21일까지 대리점을 마감하고 그 마감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드그룹 안에서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계시겠지만 저 또한 위드그룹 안에서 저만의 런마이 스토리를 통해 리더가 되고 누군가에게 기회와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위드그룹과 두려움 없이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드그룹과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실 겁니다. 우리 포항에서 열심히 사업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이도경 예비사장님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잘 오셨어요.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 밝은 사장님을 만나셨고 그렇게 지금 포항에 계시지만 열심히 또 시간을 쪼개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고요. 11월 달에 이제 부스트 쿠폰을 받기 위해서 마감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반드시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할게요, 사장님.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 인간극장 지훈편에 또 작가를 해주시고 글을 써주시고 저를 도와 그룹 미팅 진행을 함께 해주시는 저희 와이프죠. 이혜미 사장님이 아주 오랜만에 해피뉴스를 글을 쓰셨어요. 요즘에 너무 사업에 집중하시고 저희 정말 너무 좀 즐겁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의 와이프 이혜미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혜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해피뉴스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아주 매우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오늘 해피뉴스 준비보다 인간극장에 제 영혼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인간극장을 잘 즐겨주셨으면 그걸로 오늘 대만족입니다. 우선. 그리고 오늘 제 해피뉴스는 저는 오늘 사장님들하고 타이밍에 관한 것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 오래된 고객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고객을 넘어서 친한 언니 동생이 됐죠. 저는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고객이 되셨고, 그분에게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1년 전에도 계속 사업을 권유를 했었어요. 그분은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제가 권유하는 사업을 정말 귓등으로도 안 들였었거든요. 그리고 3년 전, 2년 전에는 제가 계속 사업을 권하니까 되게 화를 내신 적도 있고, 너무 화를 내서 그 다음번 만날 때 만남이 되게 어색했던 적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올해도 어김없이 부스트를 들고 갔고, 이제는 언니 사업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면서 또 부스트 사업 설명을 이제 또 침 튀겨가면서 했겠죠. 그런데 이번엔 좀 반응이 달랐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나 그 제품 그냥 사서 쓸게 라고 했었어야 됐는데, 이 언니가 부스트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이 언니가 퇴직이 아직 3, 4년 정도 남아 있는데, 회사에서 안 하던 실수를 한 번, 두 번 하면서, 내가 이 회사에 계속 있는 게 혹시 민폐인가? 이런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퇴직 후에 나는 아직도 이렇게 젊은데, 그 언니가 아직 50대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젊은데 회사를 그만두고 난 뭘 하지? 라고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시던 타이밍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스트 괜찮다로 시작돼서 말도 안 되게 부스트 아직 그 언니 얼굴에 한 번도 시연도 안 해드렸거든요. 부스트 한 번도 얼굴에 해봐드리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부스트로 한번 사업을 해볼까라는 마음이 열리셨고, 그렇게 저희 회원 사장님 밑으로 생유알 방이라는 방이 있어요. 생신규 누스킨 알아보는 방 있는데, 그 방에 초대가 되셨고 10개의 강의를 듣기 시작하셨고, 일평생 유튜브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던 언니가 뉴스킨 강의를 보고 나면 이렇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관련 강의들이 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이러면서 뉴스킨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게 깨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유얼 방을 3주 동안 하고 나서 만난 미팅에서 이 언니가 저한테 왜 나한테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어?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언니가 사업을 잘할 것 같아서 같이 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언니 별로 사업 시작하면 사업 잘하실 것 같진 않았거든요. 근데 뉴스키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분들이 잘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초기 사업 때 사실 힘든 거잖아요. 근데 언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되게 안심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퇴직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앞당겨서 올해 이번 달에 퇴직을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고, 그래서 올해까지만 일하시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저와 함께 뉴스킨을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챌린지에 빼독과 티알고 갈바닉으로 임상을 완벽하게 내서 사업을 결심하셨어요. 이 언니한테 타이밍이 온 거고, 저희 오늘 아침에 랑연 FM에서 들었던 거 있잖아요. 저는 거절을 거절로 인식하지 않았던 걸 제일 잘했던 것 같고, 제가 할 말을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올해도 계속 했던 걸 저는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타이밍이 됐을 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모든 사람들의 타이밍이 언제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내 할 일을 계속하는 그런 위드인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번 챌린지에도 많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우리 사장님들에게 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생유알방 처음으로 저희가 돌려봤는데 가장 큰 수혜자가 되셨어요. 3년 동안 아예 귀를 닫고 화를 내고 했던 분이 퇴직을 몇 년씩이나 앞당겨서 뉴스킨 사업을 진지하게 지금 시작해 보시려고 하신다는 얘기가 진짜 기적과도 같죠. 오늘 아침에 9PM에서 들었던 내용이 또 오버랩되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좋은 메시지로 오는 것 같아요. 이미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의 메인 강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달 정말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희의 그 정신과 마음 상태를 잘 무장을 해야 돼요. 이제 10월 마지막 주고 또 마감을 앞두고 저희의 정신과 마음을 잘 가다듬기 위해서 이제 이분을 영접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김종호 사장님을 영접한다고 표현을 하세요. 김종호 사장님을 영접해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해 보는 시간이죠. 사실 김종호 사장님께서 저희 그룹 안에서 이 강의를 해주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그 제가 최근에 느낀 게 사장님의 강의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자료가 달라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었던 사장님의 어떤 심리학 강의, 마음 단련 강의와 또 최근에 들었던 강의가 너무 수준이 올라가서 너무 제가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해 주셨고요.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무장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10월 마감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종 사장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대에서 사업하는 김종호입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오늘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과거는 전설이 됩니다. 박지원 사장님의 그 어려웠던 다 흩었던 게 오늘의 전설이 됐잖아요. 여러분의 오늘의 힘듦이요. 5년, 10년 뒤에는 뉴스킨의 전설이 됩니다. 근데 일부 사람만의 전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과거는요. 그 자리에 있으면 전설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의 그 과거는 그 초기에는 그 전설만큼 화려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전설이 된다는 거 기억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마음 근육과 부정 극복에 대한 걸 또 나누게 되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애들을 막 건들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의를 주죠. 그만해라, 집중해라. 근데 얘가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아이 부모님을 부른 겁니다. 부모님이 왔더니 선생님이 부모님과 상담을 하죠. 아유, 철수가 주의가 산만해요.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에 방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너무 죄송한 거죠. 힘들기도 하고 선생님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끝나고 나서 철수를 불러서 그 엄마가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철수야, 너 수업 시간에 집중 좀 해. 선생님이 그런데 주의가 산만하대. 주의가 산만하면 어떡해. 철수는 너무 화가 난 거죠. 그 다음날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엄마의 걱정을 다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이 철수가 주변에 있는 애들을 막 때리는 겁니다. 야, 너희 때문에 내가 혼나잖아. 선생님이 그런데 내 주의가 산만하대. 니들이 조용히 해야지 내가 안 혼나지. 왜 주의 산만하게 해? 라고 했답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의가 산만한 건데 이 철수는 주변이 산만하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때려줬다고 합니다. 오늘 주의 산만하지 마시고 집중하시라고 한번 우스갯소리로 시작해봤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바디 프로필도 찍고 프로필도 찍었잖아요. 사진 멋있더라고요. 몸짱 되는 게 우리의 모두 마음에 있는 그 바람이죠. 저도 몸짱이 되고 싶고요. 몸짱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를 떠나서 그 이전에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현대인들의 질병이요. 정신과 의사들에 의하면요.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 중에 30% 이상은요.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질환이라고 하죠. 더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10명 중에 1명은요.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 말은 뭐냐면 현대인들의 마음이요. 너무도 많이 무너지고 있고 많이 유리병처럼 깨질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몸짱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짱 되는 게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무너지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뉴스킨을 선택했고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의 근육을 갖고 있는지 오늘 한번 잠깐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근육에 따라서 문제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앞에 반응이 다 다릅니다. 11월 23일 날 우리에게는 부스트라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지죠. 모든 사업자에게. 또 그리고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TRIT 프로모션이란 또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기회 앞에 우리의 반응은 다 똑같지 않더라는 거죠. 와우, 이쯤이야. 난 해낼 수 있어. 어떤 분들은요, 또 LTO야.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거야. 그리고 부스트를 갖고 이제 나가서 몇 명을 만나봤겠죠. 만나봤는데 자꾸만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분은 다시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업자는 난 끝났어. 해도 안 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죠. 요즘에요, 마음이 들어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마음 근육, 마음 성형,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 이 마음 근육은요, 심리학 용어로 회복 탄력성 혹은 여러분이 들었던 역경지수하고 같은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마음 근육은요, 오뚜기 정신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요.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죠. 누구든지 바닥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러졌을 때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게 마음 근육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즉, 시련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의 근육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인데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육에 대한 것 쭉인데요. 이 모든 거 다 빼고요. 빨간색으로 된 거. 회복 탄력성, 즉 마음의 근육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위드그룹 안에서 같은 뉴스캔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마음의 근육의 상태가 다르다는 거죠. 몸의 근육의 상태가 다른 것처럼.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성장하는 속도, 핀업하는 속도, 성과를 내는 속도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오늘 다짐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마음의 근육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면 비교는 도움이 됩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77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마음의 근육의 상태는 다 다르다는 거죠. 성격이 모두 다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비교는 정말 금물입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을 뿐입니다. 잘하는 분들을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잘하는 분들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이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깎아내리는 수단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비교해서 나를 깎아내리거나 나를 비난한다면 비교를 멈추셔야 합니다.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각자 묻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뿔이 있는 소는요, 뿔을 가진 자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뿔이 있는 소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호랑이는 뿔이 없다라는 고대인들의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꽃이 아름다운 장미는요, 열매가 변변치 않습니다. 열매가 튼실한 모가는요, 꽃이 변변치 않습니다. 즉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 모든 것은요, 한 사람이 한 가지가 모든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좋은 것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요, 나쁜 것만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문에 뛰어난 사람은요, 무예가 뛰어난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덕까지 뛰어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뉴스킨 하면서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리크루팅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처럼 각자가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극을 받으면서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은, 절대자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 하냐?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마음의 근육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아는 유머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총각이 너무 결혼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약속하셨죠?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배필을 주시는데요, 저에게 배필이 될 여자는 얼굴이 예쁘고 키가 크고 몸매도 쭉쭉빵빵이고 능력도 있으며 요리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는 여자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뭐라고 응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야 임마,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같이 너한테 왜 주냐? 라고 하셨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여자는 없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무명배우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무명배우는요, 부모님의 가난 때문에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요, 자선병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자선병동에 태어나다 보니까 전문 의사가 아니라 아마추어 의사가 이거를 집도한 거예요. 근데 실수로 이 아래쪽에 상처가 나서 이 눈 한쪽에, 왼쪽 눈이 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도 어눌한 치명적인 발음장애까지 갖고 태어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이 이혼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학교를 자그마치 12번으로 옮겨 다니는 불행한 학창시절을 지나가게 되죠. 근데 이 무명배우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꿈. 그게 뭐냐면 내가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 멋진 영화배우가 되겠어 라는 꿈이 있었죠. 그래서 인맥도 없고 자본도 없는데 꿈을 갖고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디션을 10번이 아니라 20번, 100번, 정확히 246번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모든 오디션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주연 배우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심한 말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야, 너처럼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화배우를 하려고 그래? 발음이 어눌하잖아. 네 얼굴 표정을 봐. 표정이 없잖아. 이런 심한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게 되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결국 이제 그 단역 배우는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단역 배우든 뭐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닥치는 대로 했죠. 영화관 안내인, 수위, 경비원, 피자 배달부, 식당 종업원 일, 동물원 자백부, 배우 보디가드, 몸매가 좋으니까 보디가드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30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시도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주연으로 써주지 않는 거예요. 30살이 되었을 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뭐든지 해야 됐어요. 근데 자기들 수중에는 106달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근데 이 사람이요, TV를 보다가 무하마드 알리의 권투 경기를 본 거죠. 무하마드 알리가 신인이었을 때. 근데 그 경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챔피언한테 얻어맞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알리가 또 일어나서 싸우고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결국 마지막 회에 알리가 그 챔피언을 무하마드 알리가 때려 눕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 무명 배우가요,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시도한 것을 끝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식음을 전폐하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해요. 시나리오가 90%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이 무명 배우는요, 그 시나리오를 들고서 영화 제작자들을 찾아갑니다. 뻔하죠. 그때마다 계속 문제 막대. 100번도 200번도. 어떤 분은 얘기하다 1000번도 더 했다라고 그 글에는 그러더라고요. 욕을 먹고 뭐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영화 제작자가요, 시나리오를 보더니 시나리오는 좋네. 내가 그 시나리오 살게.
30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30만 달러에 그 시나리오 살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100달러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요. 근데요, 이 무명 배우는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 30만 달러 안 줘도 된다. 단지 내가 시나리오 값을 안 받을 테니까 나를 주연 배우로 써달라고. 그럼 이 시나리오 그냥 주겠다고. 결국은요, 오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영화 제작자와 감독이 무명 배우를 써서 영화를 만드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달러 이상은 우리가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이걸 빨리 끝내겠다, 영화를. 그래서 이 영화를요, 자그마치 28일 만에 100만 달러로 촬영을 끝냅니다. 근데 놀랍죠? 이 영화가요, 미국에서만 50배, 즉 5,6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실버스타 스텔론, 로키입니다. 저는요, 이 사람의 결과로 유명 배우가 됐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 발음이 어눌한 거, 왼편 눈이 마비된 거, 그래서 얼굴 표정을 잘 지을 수 없는 거, 그런 한계 상황에서도요, 숱한 욕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키와 람보와 최고의 배우가 됐던 그 사람의 그 과정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견디게 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거절과 수많은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게 바로 마음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가 자라났던 배경이 그에게 건강한 마음의 근육을 뺏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가정 배경이, 그의 인맥 없음이 핑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이거 저기가 쓴 겁니다. 자신이 쓴 거죠, 시나리오를. 그 로키의 한 대사가 이겁니다. 그 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로키가 한 사람한테 얘기하죠. 몇 대 맞지 않으려고 남과 세상을 탓해서는 안 돼. 세상을 탓하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진정한 승리야. 내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볼 의지가 있다면 넌 다른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지 마. 단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면 돼. 겁낼 필요 없어. 그건 너의 모습이 아니잖아. 이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의 이야기. 세상을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얻어 터져도 나아갔던 본인의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음 근육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 근육은요, 우리 모두가 실버스타 스텔론처럼요, 그만큼 마음의 근육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다르니까.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한 번은 점검하고 가자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근육, 이것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삶에 대한 긍정성입니다. 자기조절 능력이란 건 뭐냐면요, 내 안의 감정을 조종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충동적인 욕구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얼마만큼 잘 통제하는가. 또한 내가 내 마음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자기조절 능력이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탁인데요. 있는 그들의 나 자신을 꼭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용기고요. 그게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비난하죠. 왜 넌 그거밖에 안 되니? 너 왜 그거밖에 못해? 파트너들 봐봐. 다른 사람 형제라는 봐봐. 얼마나 잘해. 야, 넌 애진혁이 그냥 끝내버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죠. 뭔가 큰일 하기 전에 첫 번째입니다. 나는 나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척할 때 부러질 수 있습니다. 거품 있는 맥주가 맛있어 보인다. 뭐 그럴 수 있죠. 인정합니다. 근데 거품은 거품입니다. 거품만 따라가다 보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척만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척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현재 내 모습을 사랑하시고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나가 있죠. 그리고 현실에 나가 있죠. 이 갭이 크면 클수록요, 부러질 수 있습니다. 탈진한다는 거죠. 번아웃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제가 뉴스킨 사업가로서 꿈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습니다. 근데 현실에 나가 있죠. 이 갭이 크면 클수록요, 뉴스킨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꿈을 크게 갖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의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현실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꿈만 크게 가지면 계속해서 다가오는 현실 앞에 탈진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창옥 강사 있죠? 이 김창옥 강사가 어느 순간인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소통 강사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잘한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최고라고 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계속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해서 정신과 의사한테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의 갭이 너무 커질 때 나타나는 탈진, 번아웃입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앞에서는 환호하는 거 앞에서 행복해하죠.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면 자기밖에 없거든요. 현실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탈진해서 번아웃해서요, 마약에 손을 대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부러짐의 이유는 뭐냐면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나의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근육을 먼저 키우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나한테 얘기하십시오. 외로우면 외롭다고 나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괴로우면 종호야 너 지금 괴롭잖아. 내가 너 괴로운 거 알아. 종호야 너 지금 힘들잖아. 내가 너 힘든 거 알아. 라고 내가 나한테 인정해 주는 거죠. 왜요? 그게 현재 내 상태이니까. 먼저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내 현실을 봐야 돼요. 내 있는 모습 그대를 받아들이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능력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은요, 소통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얼마만큼 잘 소통하는가, 또한 다른 사람에 얼마만큼 공감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방어기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힘들면 잠수 타잖아요. 그거 방어기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거나 문제에 부닥치면 계속해서 합리화합니다. 제가요, 그때 그거 못한 이유는요, 스폰서 앞에 얘기하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합리화합니다. 다 방어기제거든요. 내 안에 있는 방어기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마음의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대인관계 능력 가운데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반응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잖아요. 흔히 쉬운 말로 거절당할 때, 거절을 넘어서 비난받을 때, 지훈아, 누구야 친구 이름이? 누구한테는 얘기하지 마. 너도 그만두고 직장 들어가. 이런 대인관계 가운데 그런 말 들으면 무너지거든요. 뉴스킨을 떠나서도요,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얼굴 표정과 그들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그 말한 사람들이요,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뉴스킨 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해서 청첩장이 와서 갔어요. 갔더니 이제 거기 있던 많은 교인들 오셨겠죠? 모두 다 저를 반겨주면서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반갑다고, 얼굴 더 좋아졌다고, 어떻게 목사님은 얼굴이 거꾸로 가냐고, 더 젊어지셨다고, 너무 좋았죠. 근데 그 당시에 저를 비난했던 분이 몇 분 계세요. 1000명 중에 5명이거든요. 그 교인이 1000명입니다. 5분이 저를 비난을 했어요. 그분도 제가 만났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제가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요. 여전히 저를 차갑게 바라보시고 아주 떨떠름하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저에게 상처를 줬을까요?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다른 교인들 보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도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는 그렇게 저한테 반응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 인생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제가 은퇴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연금 주지 않아요. 저희 자식들이요, 2아이가 학비 없다고 그분이 자기 통장 털어가지고 저한테 애들 학비 안 줘요. 그냥 비난은 비난일 뿐입니다. 거절은 거절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뉴스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들의 그 반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최고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또 하나, 대인관계 능력, 마음의 근육 가운데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인지심리학, 이거 김경일 교수가 많이 이제 강의하고 있던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건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리가 부러졌을 때 아픔을 느끼는 뇌에 통증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통제를 먹으면요, 그 다리가 부러진 데 가서 그거 진통제가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뇌에 거기 가서 그것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진통을 안 느끼게 해주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때, 즉 누군가에게 실현을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거나 사업을 하다가 그때 통증을 느끼잖아요. 마음의 아픔. 그때 진통제 먹어보세요. 그거 놀랍게도 내려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리가 부러졌을 때 통증을 느끼는 뇌의 부위와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뇌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공감 능력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사업하는 파트너나 형제나 누군가가 다리가 부러져서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크게 걱정합니다. 어떡해, 좀 쉬어야지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함께 사업하는 누군가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온 겁니다. 실현을 당하고 왔거나 뭘 하고 왔거나, 야 그런 것 때문에 뭘 마음 아파하고 그래, 그냥 이겨내. 여러분 이거 폭력입니다. 폭력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리 부러진 곳에 아픔을 느끼는 것과 마음의 실현을 당했을 때 동일하게 아프거든요. 그 상대에게는. 왜 다리가 부러진 사람한테 공감하면서 아파해주면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온 사람한테는 그냥 이겨내, 그럼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서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 서로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공감 능력으로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삶에 대한 긍정성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를 아까 받아들이셨잖아요. 받아들이는데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난 마음이 아파, 그게 나야 라고 인정해주고, 넌 아플 수 있어 그 상황에서 라고 긍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나는 뭘 감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삶에 대한 긍정성이거든요. 요거 조금만 요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요, 낙천적인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낙천적인 것과 낙관적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낙천적인 것은요,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미쳐 돌아갑니다. 미쳐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잘 되겠지 뭐 괜찮아 라고. 그래서 이 낙천적인 남편들 때문에 부인들이 죽어나갑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아무 근거가 없어요. 낙천적인 거에. 현실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그냥 혼자만 좋은 겁니다. 낙관적인 건요. 현실을 정확하게 봅니다. 내 현실은 현재 이래. $106밖에 없어. 내 아내가 지금 임신했어. 나는 지금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어느 누구도 받아들여주지 않아. 그러나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다시 시도할 거고 다시 일어날 거야. 이게 낙관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가 뉴스킨 사업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거 낙천적인 겁니다. 무너집니다. 낙관적인 건 뭐냐면요. 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러나 나는 다시 해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시 시도해 볼 거야. 이게 삶에 대한 긍정성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여러분 나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자고 했잖아요. 그 다 받아들인 다음에 한 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난 다시 시도해 볼 거야. 내 상황이 이렇고 아니 맞아 이건 내 현실이야. 나에게 빚이 있고 지금 갚아야 되고 당장 나는 얼마가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시 시도해 볼 거야. 이게 삶에 대한 긍정성, 낙관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요. 마음 근육 키우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잘못 때문이라 생각하며 자책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 것.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좌절하는 것. 이거 덫입니다. 덫. 사실도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덫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시나요? 멈추십시오. 왜 본인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인 때문에 왜 모든 것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 각자는 각자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책을 멈추십시오. 이 한 가지의 사건이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요? 아니요. 미비합니다. 그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아니요. 이번의 실패는 이번의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한다고요? 내가 생각에서 벗어나면 헤어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저 52년을 살았고요. 잘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처럼 100만 장자는 아니어도 500만 장은 아니고 200만 장자는 아니어도요. 저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요. 잘 살아오셨습니다. 왜요? 지금 여기에 계시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요.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아직 안 끝났거든요. 우리 내일도 살아갈 거고요. 내일 모레도 살아갈 겁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의 근육이 약해서 무너질 때 마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과정일 뿐입니다. 한동대학교 이재명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 위대한 것이라고요. 저 이거 이렇게 바꿔봤어요.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과를 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뉴스킨을 해내는 것이 성공이다. 저도 많은 분들도요. 커다란 성과 내봤죠.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성공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뉴스킨을 해내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라고 마칠게요. 이솝우화죠. 마음근육 얘기하면서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이야기입니다. 이 거위가 하루에 하나씩 황금알을 낳는 거죠. 이 농부들은 농부 부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생각하게 되죠. 하루에 한 개씩? 뭐야 이거.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저 배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황금을 다 끌어내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갈랐더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거위도 죽고.
뉴스킨을 하다가 많은 분들이 마음이 무너질 때 매일매일 들어오는 현금의 유혹을 받아서 옛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거의 잡아먹는 행동입니다. 거위는요, 뉴스킨입니다. 당장 손에 잡히는 현찰 때문에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치는 것은요, 거위를 잡아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왜요? 오늘도 살고 있기 때문에. 왜요? 꿈을 향해 오늘도 뛰어가고 있으니까. 넘어져도 실패해도 저도 성공자이고 여러분 모두도 성공자이십니다. 끝까지 우리 두려움 없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참 마음을 울리는 우리 종사님의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 우리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우리 종사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살 날이 길고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린 같이 또 뉴스킨을 길게 함께 할 거고 워낙 우리가 긴 시간 이 사업을 같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아픔, 오늘의 상처, 어려움, 두려움 이런 것보다는 진짜 긍정의 힘으로 끝까지 뉴스킨을 해내는 그런 위드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룹장님 모시고 이번 주에 우리가 터치받을 중요한 그룹 내 또 팀 내 공지사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그룹 미팅을 준비해 주신, 그죠? 10월달 마지막을 준비해 주신 9월, 10월달 그룹 미팅으로 고생해 주신 우리 최혜원, 이혜미 사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9월, 10월 두 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한 주를, 아니죠, 2달을 보냈습니다. 먼저 오늘 안성혜 사장님 축하드리고요. 환영합니다. 김종호 사장님이 뉴스킨을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킨의 진짜 가치를 보신 것은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어떤 만남은 진짜 운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뉴스킨을 할 운명. 네, 축하드리고 환영하고요. 그리고 이도경 사장님, 네, 포항에서 9%의 체지방을 빼셨네요. 9%면 진짜 엄청난 거죠. 9%면 진짜 사람이 바뀐 거거든요. 어디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안 믿을 겁니다. 9% 그렇게 뺐다고 하면. 진짜 다시 태어나신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 다시 태어난 걸 토대로 어떤 비즈니스의 시작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두 분 다시 환영하고요. 그리고 오늘 김종호 사장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다들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음 근육이 좀 자란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참 그게 기억에 남네요. 내가 다리가 부러져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와 내가 마음을 다쳐서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똑같다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어떤 비난을 받거나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이런 어떤 마음의 아픔을 겪게 되면 그냥 스스로 이거를 이겨내야지, 아니면 그거를 뭔가 아픔으로, 고통으로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다리가 부러지면 어떡하자고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통증이 내 몸에서 느끼는 건 똑같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 또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내가 그렇게 습관이 되면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을 겪을 때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또 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배우셨겠지만 또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5월달 챌린지를 들어가면서 이번에 바디 프로필을 찍었거든요. 제 인스타에서 보신 분 있을 텐데 엄청 잘 나왔습니다. 보시면 제가 체지방을 거의 10%를 뺐어요. 최종으로. 지금 체지방이 한 9% 정도 되더라고요. 9%에 근육량이 한 3kg, 몸무게는 10kg가 빠졌는데 근육량은 한 3, 4kg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변했죠.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을 많이 키웠어요. 근데 근육을 키우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운동을 해서 우리가 근육을 키우잖아요. 남자분들 막 알통 나오고 막 가슴 커지고 복근 나오고 이 원리가 뭐냐면 내가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상처를 내요. 근육에 이렇게 상처가 나면 근육이 찢어집니다. 그럼 근육이 찢어지면 찢어진 곳에 내가 영양을 섭취하고 단백질을 먹으면 내가 상처난 부위에 영양과 단백질이 달라붙으면서 근육이 돼요. 그렇게 근육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해서 근육이 커지는 원리는 근육에 상처를 내고 영양과 단백질을 공급한다. 그게 우리가 근육이 커진 원리거든요. 이 마음 근육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 근육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내가 아물 때마다 근육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있는 근육과 마음에 있는 근육이 커지는 원리가 똑같다는 거 오늘 좀 배운 것 같아요. 상처 없이 성장은 없다. 그리고 영양과 어떤 좋은 영양, 밸런스가 잡힌 영양이 있어야지만 또 성장한다. 저희가 뉴스킨을 하게 되면 뭐 어찌됐든 우리는 성장의 기로에 놓인 거네요. 우리 상처를 받는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게 되면 마음 근육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김종호 사장이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눈앞에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느리게 가고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요. 지금 제가 제 위치에서 하니까 그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저도 만약에 제가 초기 사업일 때 팀 엘리트라고 하는 직급의 리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짜로 우리가 뉴스킨을 앞으로 하는 제가 올해 35이거든요. 앞으로 전 65년, 100살까지 뉴스킨 한다고 보면 진짜 60년 할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내가 뉴스킨 하다 그만두게 되면 3년을 했든 5년 했든 10년을 했든 내가 그만두는 순간 나한테 뉴스킨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맞죠?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진짜 딱 하나예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모든 승리자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넘어가고 버텨가고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근육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런 마음 근육을 기르면서 끝까지 함께 끝에까지 가서 함께 모두가 서 있는 그날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중간에 누군가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뉴스킨을 놓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놓는 데 있어서의 그 이유와 놓지 않을 이유가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거든요. 끝까지 우리가 함께 넘어간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화들과 넘어간 이후에 우리가 즐기는 모든 생활은 그 가치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김종호 사장님 너무나 강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공지를 하고 오늘 그룹 미팅 마무리할게요. 혹시 지금 PT가 잘 나오나요? 나와요? 네. 티알라인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번 챌린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이 챌린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 한 명이라도 이 챌린지라는 기회가 내가 단 한 명이라도 챌린지를 함께하는 사람, 나라도 하거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게 되면 이 기회가 그냥 흘러가는 기회가 아닌 나한테 무언가 거리가 남겨지는 기회가 되는 게 확실하거든요. 11월 10일까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다른 챌린지하고 다른 거 이거 하나가 있죠.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번 챌린지부터 어디든 우리 집 근처에 보건소든 헬스장이든 어디든 가서 인바디를 재는 챌린지가 지난번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완전 확대됐죠. 모든 가정에서. 그래서 이번에 뉴페스타 달성하신 분들 저도 이거 집에 왔거든요. 진짜 좋더라고요. 간편하고 빠르고 TR라인을 이번에 구매하는 분들께는 지금 현재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체지방 측정기가 30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는데 TR라인을 구매한 분들께는 한 16만 원 정도? 16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이 생긴대요. 뭐 그때 사든 아니면 안 사든 우리가 앞으로 이 TR라인이 챌린지를 다루거나 아니면 TR라인을 누구한테 컨택하러 갈 때 인바디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데모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그냥 일상화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데몬이라는 거는 데몬 가방을 가지고 데몬하죠. 앞에 제가 오늘 제 인간극장 스토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진짜 데몬을 그 누구보다 많이 했습니다.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루에 2건 3건씩 항상 대몬을 했거든요. 대몬을 많이 하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대몬을 많이 하는 것이 정말 전 즐거웠어요. 데몬하는 게 데몬 가방을 통해 데몬하는 거 말고도 우리가 양자 측정기를 가지고도 데몬을 하죠. 누군가 컨설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죠. 근데 이제는 데몬 가방, 양자 측정기 플러스 이 인바디, 체지방을, 체성분을 내가 컨설팅할 수 있는 인바디 측정기를 갖고 다니는 것이 우리한테 또 하나의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TR라인이 이번에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가정용 인바디 기계에서 비포 애프터를 잴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정말 조절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양재동에서 AT 센터에 가서 체중을 재려면 미리 재볼 수도 없고 사무실에서 재고 가더라도 내가 한 1% 차이가 나서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이제는 내가 하루에 10번, 100번 재면서 내 모든 어떤 컨트롤을 해가면서 어떤 상태에서 체지방이 제일 적게 나오는지를 모든 걸 컨트롤해 나가면서 이걸 달성할 수 있는 변수들을 많이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진짜 달성률이 진짜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진짜 높아질 것 같습니다. 6% 달성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즉 이거 최한별 사장님이 정리해 주신 건데 이번에 점프 그 TR 라인을 구매하고 그리고 내가 TR 고를 구매해서 이번 챌린지에 참여를 하게 되면 혜택이 15만 원의 점프 스타트를 하나 받고요. 11만 원어치의 프로틴 파우더를 받고요. 그리고 개인전 달성했을 때 한 117만 9천 원의 혜택을 받고요. 단체전까지 달성하게 되면 53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내가 총 누적으로 196만 9천 원, 약 2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챌린지입니다. 이번에 인바디를 가정용해서 우리가 최종을 측정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챌린지를 도전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 모든 분들이 200만 원의 혜택을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요. 되게 강하게 얘기하세요. 200만 원의 혜택. 이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본사에서도 생각을 할 겁니다. 너무나 이게 그 최종 결과가 이 확률이 높아지면 본사에서 이거 계속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원래 달성률이 한 30%였다. 근데 이번에 하니까 60%다. 그러면 30%만큼 회사에서 지출이 커졌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이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컨디션으로 제가 잘은 몰라도 이런 컨디션으로 계속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 기회에 나를 포함해서 내 주변에 정말 적극적으로 200만 원의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전달하신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또 이게 그 컨디션이 바뀌었다고 지난번에 할 걸 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준핏이 11월부터 다시 오전으로 바뀝니다. 지금 저녁에 하고 있죠? 11월부터 오전으로 바뀌는 거 나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 얘기해 주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키워드들을 연결해 보세요. TR 라인이, TR 고, 준핏, 에너진 프로젝트, 헬시 클럽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쭉 키워드를 나열해 보시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즐거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따로따로 모든 시스템을 연결성 있게 생각하는 게 아닌 독립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언가 이게 너무 많이 이게 부하가 되고 어떻게 될지 헤매일 수 있을 텐데 그냥 모든 것들을 하나로 내가 연결 생각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나한테 하나 기회고 경험이고 추억이 되고 거리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굿모닝 랑연 FM 오늘 아침에 또 박형근 사장님이 나와서 우리에게 터치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내용일 수도 있고 평소에 잘 몰랐던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생각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굿모닝 랑연 FM은 내 하루를, 내 일주일을, 내 비즈니스의 관점을 바꿔주는 아주 좋은 어떤 터치와 자극을 주는 것 같아요. 김종호 사장님이 오늘 그 단체방에 올려주신 피드백이 그런 얘기였죠. 항상 비즈니스 터치를 통해서 관점이 바뀐다는 얘기들. 내일도 기대되고요. 내일 모레도 기대됩니다. 매일 아침 우리에게 있는 랠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랠리를 대하는 자세를 조금 더 자세를 갖추고 참여해 주신다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매일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잊지 말고요. 오늘 그룹 미팅을 하고 매일 한 번씩 그룹 미팅을 하고 매일 아침 구팸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지만
정말 하루 한 번에 한 시스템에 딱 하나씩만 우리가 배워간다면 정말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쌓일까?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 말고요. 쌓이려면 그만큼 준비, 자세,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김종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메모를 하면서 들었는데 이 메모한 것이 정말 내 걸로 새겨지려면 이게 한 번 이렇게 잠깐 지나치는 시간으로 들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복귀하고 피드백하고 다시 듣고 하는 자세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스타트업의 한 분만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김규리 사장님, 내일 있을 스타트업 세미나 강사인데요. 김규리 사장님은 어머니가 원미에, 원종에, 어떡하죠? 대구의 리더분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원종의 사장님이신 것 같은데 어머니가 뉴스킨 22년 차 백만장자입니다. 제가 이선혜 사장님한테 그 원종의 사장님에 대한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22년 차 뉴스킨을 하는데 뉴스킨 전국에 뉴스킨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놓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힘듦을 파악해 본다면 원종의 사장님만큼 정말 재수없을 만큼 남한테는 일어나기 힘든 일까지 그 원종의 사장님한테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22년 뉴스킨 하면서 모든 힘든 일과 정말 희한한 일과 그러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뉴스킨을 정말 놓으려고 했다면 정말 수십 번도 넘게 놓아야 됐던 사람은 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룹을 키워놓으면 어떤 정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룹이 무너지는 것도 정말 여러 번 겪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종의 사장님이 결국에는 지금 대구 팀앤팀의 가장 큰 주축 라인입니다. 100만장자시고 500만장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너짐과 연속을 거치면서 성공하시면서 이분이 딸에게 뉴스킨 사업을 전달했습니다. 부모가 딸에게 내 직업과 내 일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참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편안한 길을 간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길까지 분명 쉽지 않으셨을 테지만 그 길을 내 딸에게 전달하시고 이 딸은요 무용을 했던 분입니다. 무용을 하시면서 큰 무대에도 쓰시고 무용수죠. 근데 엄마의 뜻을 받아들이고 뉴스킨 사업을 선택해서 근데 이 뉴스킨 사업을 선택한 이분 따님도 평탄한 길을 가진 않았어요. 정말 전업하고 열심히 했는데 한 3년 4년 동안 골드라는 직급에 머물러 있으셨던 분인데 최근에 다이아몬드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사업의 결과를 통해서 3년 4년 동안 골드로 계시다가 최근에 다이아몬드가 되셨다고 하는데 참 그 부모님의 그 자녀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 역경을 넘어가시면서 성공한 스토리를 내일 아마 우리가 11시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 나의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주 저희 위드 스케줄 좀 설명을 드릴게요. SNS 프로젝트 4기 접수가 어저께로 마감이 됐습니다. SNS 프로젝트 다음 주 화요일 날 첫 번째 시간 오픈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신청하신 분들을 토대로 반분배 그리고 커리큘럼 정리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지 세세한 미팅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 SNS 프로젝트 4기가 시작이 됩니다. 언택트 시대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업적인 방향과 방법이 이제는 굳어지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다양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르고 좋고 지금의 효율적인 방법은 SNS가 아닌가. 누구에게나 SNS라는 것을 놓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4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성장을 겪기를 바랍니다. 또 엔자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10월 28일 날 10시에 엔자 프로젝트 시작입니다. 그래서 엔자 프로젝트 신청하시는 분들 보니까 약 60% 정도가 LOI 기간 혹은 LOI를 통과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몇 개월 안 된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엔잡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깊게 나눌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품 아카데미가 있죠. 이번에 루비스파라고 했네요. 루미스파와 티그린, 김미정 사장님과 이정자 사장님이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제품 아카데미의 강사가 되어서 제품 아카데미의 강의를 하는 것도 꿈꾸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가 강의를 하고 그거 아세요? 데모를 잘하면 사업 설명도 잘하고요. 사업 설명을 잘하면 강의도 잘하고요. 강의를 잘하면 사업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하는 일이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고 누군가한테 표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품 아카데미의 강사를 먼저 꿈꾸시길 바래요.
많이 들으시고 듣는 것에 끝나지 마시고 내가 강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많이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3.3 헬스클럽이 11월 14일 날 오픈합니다. 이번에 에너진 프로젝트는 따릉이 진행합니다. 서울에서 따릉이가 뭐냐면 서울시 자전거예요. 공용 자전거. 그래서 같이 서울시 공용 자전거를 타면서 한강을 같이 따릉이를 통해서 라이딩을 할 거고요. 남자분들은 도곡동에 가서 우리가 뉴스킨 위드의 남자분들 다 모으니까 한 20여 분 정도의 남자 사업자가 있는데 좀 더 분발해야겠죠. 이제 축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진 프로젝트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그룹 미팅에는 TR90 완결판, TR90의 끝판왕, TR90의 모든 것을 한 방에 정리해줄 귀중한 윤나라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TR90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한 방에 끝내는 시간이 다음 주 그룹 미팅이 될 겁니다. TR라인은 그때 제가 지난번 그룹 미팅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 3위 제품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면 아마 우리나라 다이어트 시장의 첫 번째 제품이 되지 않을까. 1등 제품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긴 호흡으로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제품이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TR라인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제품이 나오더라도 이 TR라인이가 기본이 되는 우리에게는 뭐가 오든 우리가 다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게끔 언제나 귀를 열고 배우는 자세 부탁드릴게요. 101호 사무실 우리가 쓰고 있는데 101호 사무실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그룹밴드에 내가 사용에 대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약하는 부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그룹밴드에 올라와 있는 곳에다가 예약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지금 이혜미 사장님이 예약해놨던데요. 그죠? 이혜미 사장님이 수요일날 쓰시는 거 예약했죠? 그죠? 갔는데 누가 쓰고 있다. 그러면 나가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약했으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스트입니다. 부스트가 이제 29일 남았어요. 29일 동안 한 번쯤은 후회 없는 컨택과 후회 없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사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에너지를 내가 내서 무언가 액션을 하고 내가 무언가 몰입하고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도 벼락치기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공부하지만 무언가 집중된 시즌이 있다면 그 시즌에 우리가 집중하고 몰입해서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한테 시즌이 온 거예요. 1년 내내 뉴스킨 사업을 미친 듯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착각이에요. 다 그렇게 하겠지. 리더들은 그렇게 하겠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지 하는데 그렇게 에너지가 넘쳐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즌이 왔을 때 다 같이 열정을 가지고 몰입하고 뛰는 기간, 그건 고작해야 한 달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 늦은 시간 아니고요. 이제 뛰어야 될 시간입니다. 내가 한 번쯤은 나를 넘어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누군가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29일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그룹 미팅 공지사항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룹장님 감사합니다. 공지가 좀 많긴 하지만 사장님들 다 메모하시고 상기하셔서 놓치지 않고 자기 본인 사업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룹 미팅 늦은 시간까지 엔자 프로젝트가 수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요일. 네. 엔자 프로젝트 수요일이고 SNS 프로젝트는 그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가을 멋진 계절에 진짜 좋은 날씨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월요일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설렜고 또 기뻤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스폰서님 두 분의 인간극장을 만들었다는 거에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가을 그룹 미팅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진현주 사장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늦지 않고 10분 전에 꼭 들어오셔서 다음 주 월요일도 11월 같이 함께하는 우리 위드 사장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달 동안 애써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려요. 자, 음소거 자유롭게 해제하시고요. 인사하시고 음악 감상하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둘이 다 했어요. 일당백이라 이혜미 사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제 9팸 시작입니다. 네, 이번 주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다시 9팸 시작입니다. 우리 부부니까. 노예 계약한 거 아니야? 네? 아니 원래 파트너 때문에 스폰서가 바쁜데 스폰서 때문에 파트너 바쁘기 있냐고. 우린 부부니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지.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세 오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근육이 도서관- 자랐습니다. 보조개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보이는지. 부족이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 보조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승 사장님이 기도 계속 해봐요 한번. 안 들어주실 것 해봐요. 같아. 들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잘생겼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잘생겼네요. 그룹장님보다 더 잘생겼는데요? 그동안 살로 숨기고 다니셨네. 은평 사장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얼굴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저도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보입니다. 여러분, 강혜인 사장님은 지금 차예요 거기? 네. 아까부터 계속 차에서 계신 거죠? 네. 아이고 차에서 그룹 미팅 참여하셨네요. 집에 들어가면 이제 애들 때문에 못 들으니까. 애가 4명이면 진짜 그럴 것 같네요. 아이고. 한솔 사장님 다 울었어요? 지금도 울고 있는 것 같아. 어느 부분에서 눈물이 이렇게 나신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했다는 게 너무 대견. 어린 나이. 아 맞아요. 대견합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아 근데 그때 제가 28살이었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 어른들이 참 많이 무시했어요 저를. 그럴 것 같죠? 제가 뭐 얘기하면 제가 뭐 사회적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생이었던 저니까 너무나 순수하고 바보같이 저를 봤겠죠. 너무 멋있습니다. 무시했는데 무시한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멋있다. 그들을 무시했던. 무시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아니,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